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성북구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 병이 아니라 그리움이란 마음의 병도 견디기 어렵지요. 서로 사랑하다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이 갈라놓은 이별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가끔은 미리미리 대비하며 면역을 키워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 하며 부정하고 싶지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그 고약한 그리움이란 병을 심판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리움을 담아 각자 인사부터 나눠주실래요? 그림을 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웃는 모습이 이쁜 하경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네, 정원동의 남자 송은현입니다. 자, 오늘도 칭찬해야죠. 또 성북구 주민이나 알고 싶은 소식, 또 누구 칭찬할 사람 있으면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거리 안 가져오셨나요? 저는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저번 주, 그러니까 6월 15일 하고 저번 주에 이제 또 이렇게 쿱 저거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성북구 이제 마을 사회적 경제 성북구 사회적 경제센터 이제 협동조합들 사회적 기업하고 뭐 이렇게 행사하셨는데 뭐 정릉 저하기 축제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 와보숑이 취재를 했었고 네. 뭐 쿱 페스티벌도 저번 주 토요일 날 7월 6일 날 했었는데 되게 성북구에서 되게 열심히 막 거기 마을 기업분들도 막 이게 거의 한 2주 가까이 텀으로 있어가지고 몇몇 분들은 아예 연속으로 저기 더하기 축제하고 2주 뒤에 바로 7월 6일날 이렇게 쿱 페스티벌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거 준비하셨던 모든 마을 저기 사회적 기업들 뭐 저기 협동조합분들 그리고 준비하셨던 성북구 사회적 경제센터 분들에게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은 아직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부쩍 일어난 것 같아서 울적할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직접 겪고 당해본 일들은 없나요? 확실히 오늘 이번 주제가 좀 되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네.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시청역 참사가 있은 지 지금 며칠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저도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에 속보가 떴다 했을 때 뭐야 했는데 사고 장소가 제가 자주 가는 곳 근처였어요. 그 소공동 그쪽 조선호텔을 꺾어 거기 음식점들이 많으니까 제가 가끔 뭐 먹으러도 많이 가고 뭐 일 때문에 카페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도 많이 가고 거기가 덕수궁 건너편 거기거든요. 맞아요. 야 거기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시내에서. 그래. 진짜 이거 그래. 기가 막히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네. 또 운전면허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사고가 너무 많다고. 그렇지만 또 그 65세 이상의 인권도 있어야 네. 되고 살 권리가 그렇죠. 이제 운전 그거 박탈할 수는 없는 거고 무슨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뭘 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거기다가. 일본처럼 그거 단대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더 충격적이서 느꼈던 게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이게 트라우마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너무 자주 갔던 곳에서 대형 사고가 이게 더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이태원 참사였어요. 왜냐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장소가 그러니까 제가 또 자주 이렇게 가는 음식점들 이렇게 제가 잘 가는 음식점들 건너편에 그쪽 해밀턴 호텔 그쪽 거기였거든요. 야 어떻게 자주 가는 그 길에서 사고가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나냐 했는데 거기서 또 몇 년이 안 지나서 또 자주 가는 시청역 그쪽에서 덕수궁 건너편에서 사고가 났다? 야 이 뭐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섬찟하지. 그러니까 섬찟함도 아니에요. 아니 그 어떻게 뭐 경찰이 교통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 뭐 보행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막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태원 저기 용산 FM에서 하던 이태원 이렇게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제가 자발적으로 듣고 참여했던 게 저는 용산 주민이 아니지만 저는 그곳을 단골 손님으로 자주 가던 사람이라서 내가 매번 자주 가던 길목이 왜 그렇게 그런 대형 참사의 현장이 됐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되기도 전에 이런 또 대형 참사를 또 보게 돼서 좀 씁쓸합니다. 저는 네.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뜻밖의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네.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더 기가 막히냐면 이게 몇몇 이제 은행이 이렇게 승진 축하 파티가 있던 날 이제 파티가 끝나고 회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사고가 났다 이러니까 와. 근데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급발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급발진이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세의 운전자의 그 부주의로만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만 나가는 돌아가는 거라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급발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이 왜 역주행했겠어요? 그분이 버스 기사래요. 그냥 어떤 변호사가는 그 급발진할 확률이 자기가 볼 때는 높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65세 이상의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생소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쵸. 직업이 운전기사이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역으로 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볼 때. 글쎄. 아무튼 저는 네. 어제 이제 어제나 그제나 무슨 영화를 봤는데 네. 이제 그리움이라니까 지금 생각이 언뜻 나는데 대구 화재 아. 참사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아빠와 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평소에 딸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인데 그날 또 막 차에서 같이 의견이 대립되다가 아빠가 성질이 나가지고 너 그럼 여기서 내려라 그러고는 아유, 애를 내렸는데 애가 그 길로 그럼 아빠를 지하철, 기다리다가 지하철. 안 오니까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근데 죽었구나. 그게 마지막이 된 아유,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가 이게 그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그걸 죽었다고 생각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로봇인가 뭐가 그게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에 얘가 지하철에서 아빠한테 보내는 그 음성이 이게 포착이 된 거예요. 엄마. 그래서 결국은 나도 아빠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은 그런 거를 이렇게 아빠가 너무 또 반대해서 아빠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해서 나 때문에 그런 자책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그 영화였어요. 이태원 사태에서 우리 이제 친척분 한 분의 아들 지인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29살인데 음. 아들 하나 딸 하나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 다 알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막 그게 짙어진대요. 언제까지라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어. 그게. 그런 걸 보면은 그 그리움을 어떻게 그럼. 다 그걸 미친 사람이. 우리는 네. 우리 교회도 되는 2명이나 거야. 있어요. 딸이. 아유, 그럼 이태원 사태 159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볼 많이 때마다 죽었어. 아니 다른 사람이 됐어 말라갖고. 사람이 그러니까요. 미쳐가는 어. 거예요. 네. 그거는 그 그래서 그리움 찢어지는 건 말로 네. 표현 못. 인사하기가 민망할 정도야.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로 보면 내 경우에 안 당하리라는 그럼. 보장이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시청에서 세상에 공무원이 그렇게 그럼. 개죽음 당할 수가 어디 알 수도 없는 상황. 생각이나 우리도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내일을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예요. 전 국민의. 내가 맞아.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거 내가 제대로 차 아유,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조심하게 건물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뭐가 떨어지냐나 건물이 무너지고 막 별 인도로 걸어가다가도 차가 휙 지나가도 네. 깜짝 놀라죠. 끼어들면 어쨌든 조심하게 돼요. 점집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참 복잡한 게 이제 이태원 참사 이제 다큐멘터리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용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안타까운 이게 죽음들이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원인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모르고 원인 해결이 안 된 것도 좀인데 이게 더 슬픈 거는 다 덮어버리고 뭐 이거를 그게 뭐 조작했다는 등.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의 개죽음으로 취급한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고 예. 그러니까 특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부정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왜 거기를 갔냐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아니. 축제 안 가요? 가잖아 우리도. 아니요.
거기를 어머. 가서가 아니라 사람 어머. 많이 모이는 거 우리도 안 갈 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디 맞아요. 우리는 안 가요? 그러니까 가지. 그리움이라면은 아이, 그런 사건 사고가 없는 옛날이 그리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 시청의 참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와닿는 게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물론 이태원 참사 때도 뭐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간 사람도 있겠지만 식사 약속이나 뭐 이렇게 그런 그런 것 걸로 때문에 간 간 거예요. 사람과 사고 약속을 약속을 아니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안 가? 어디를 못 가?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잖아요. 식사 약속 때문에 네. 가서 밥을 가다가 먹고 나왔는데 길로 왜 차가 나와줘가지고. 아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아 그건 이제 음. 그렇고 저는 이제 엄마가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네.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요. 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네. 그런 그리움이라 그러면 엄마가 제일 지금 현재 나한테는 이제 생각이 많이 나고. 엄마는 항시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뭉클뭉클 맞아요. 그냥 먹먹해지고 누가 뭔 얘기만 하면은 나도 몰래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맞아요. 형제간을 잃고 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그럼요. 형제간을 언니 이러면. 또 보내고 또 동생 보냈잖아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 친구들도 자꾸 여기저기서 그런 생각이 소리가 다 그래요. 더 많이 점점 더 많아져요. 맞아요. 자주 느낀 것 같아. 그게 나이 탓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만큼 먹으면 다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네. 하는데 페북에서 어떤 사람이 포스팅한 게 그러더라고요.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딸하고 딸 내외하고 이제 친정 엄마 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딸하고 딸 내외도 다 식사를 하고 또 아버지도 식사를 하고 근데 엄마만 할머니만 손주한테 뭐 먹이느라고 계속 먹이고 제일 나중에 혼자 식사를 하는 게 그게 다 식은 엄마. 거. 엄마는 위대하다. 그러니 엄마는 존경한다.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공감한다. 공감 100배 한다고. 자식 생각하는 거는 엄마 특히 남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틀리죠. 그래요? 엄마죠. 왜 그래요? 그거는 내 뱃속에서 나서 그럼 그런 내가 거야. 그 아빠는 나중이고 자식은 내 일단 거니까. 아니 그 멀리 안 봐도 그 무슨 뭐 유명한 그 저기 재벌 네. 봐요 하는 거 그거 봐요. 돈을 몇 천억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 나는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다 경각심을 갖는다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엄마야. 아휴, 30년을 같이 산 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은. 아니 선생님들 같으면 생각해봐요. 애를 셋이나 낳고 네. 그렇게 헌신해서 살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부부는 헤어지면 남, 남이야. 남. 남이라는 거예요. 아, 완전히 남은. 이렇게 네. 법정에 남남이죠. 서가지고 자식은 자식은 어쩔 수 헤어지고 없지.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으니까. 빗줄이라는 남자가 거는 눈이 빗줄을. 뒤집어지면 그럼. 그렇게 되나 그렇죠. 봐요. 그럼. 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한테 좀 잘 못해가지고 잘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좀 내가 한참 직장 다녔을 때고 아버지 아파서 많이 오랜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이렇게 병간호를 가서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조금 걸리고 아유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아버지 안 계신 오랜 시간 동안에 예, 부모님 그래. 생각하면 다 후회스러운 일만 생각하고 내가 뭐 맞아요. 했던가 나는 진짜 너무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고 있으면은 괜히 죄책감을 받아요. 나는 부모한테 못했는데 그리고 요즘에 트롯 많이 보잖아요. 그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트로트 해드리고 노래. 그러면은 나는 우리 누구의 할머니한테 잘 못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게 아파서 죄책감이 못 먼저 했는데. 사람은 내리사랑이다. 예, 전부 막.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잘해서 나는 못해줬는데 못해줬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글에 올라왔는데 위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위에다가 올릴 수는 없으니까 밑으로밖에는 못 내린대. 그러니까 자식한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리사랑으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 부모가 나를 낳게 만들고 또 낳고 키워주고 그랬으니까 더 은혜롭잖아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가 그렇대. 아. 내려가야 된대. 내리기밖에는 못한대. 그러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식한테 더 베풀어야 되고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된대요. 그게 은혜 갚는 거래. 네.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워요 아들이. 아, 셰프님. 지금 또 갔어요. 외국에 갔어요. 아, 계속 사니까 네. 외국에 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아까 저기 그 경인 쌤이 호주 이제 지금 셰프님이 호주 거기니까 지금 저도 아는 분 중에 몇 분이 호주 그러니까 제 친한 동생이 호주에서 지금 결혼했거든요. 남편분이 목회자고 현지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최근에 일단 한국을 왔어요. 최근에. 근데 야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야 애기가 벌써 둘이네. 1. 2. 남반구는 추울 텐데 여기 어떻게 적응할 거니? 몇 주 있다 가겠지만. 근데 남반구는 겨울이라서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멀리 가면은 멀리 가는 것도 그리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 중에 이제 또 가을쯤에 유학을 가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하니까 좀 이제 유학을 가는 분들이 좀 몇 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이제 인터넷이라서 좀 덜 그립겠지만 이전에 한번 왔다 갔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6년 동안 못 보는데 아이고 아니 군대를 가도 이거는 2년에 제대를 해가지고 보는데 또 휴가도 오잖아요. 6년 동안 보니까 진짜 보고 싶고 네. 그립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해외 생활하면서 2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나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고 뭐고 그립죠. 친지들이고 하나도 나가서 1년 만에 형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엄마한테 엄마 잘 있어요? 국제 전화를 택시 안에서 그러니까 그 운전사 있는 차였지. 전화를 했는데 형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1년 만에. 연락을 못 한 거지 나한테는. 그래서 장례 치르고 그런 거 하나도 그래서 막 펑펑 거기서 우니까 이 우즈베키스탄 그 운전사가 미세스yon 왜 우냐고 꽃을 한 다발을 사다 주면서 그 사람 장미꽃을 사다 주면서 위로를 한 내가 러시아 말을 그때는 잘 못했어요. 흰 울기만 했지 뭐 계속. 장미는 흰색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들어왔기 못 때문에 들어오죠. 한번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 그랬었어요. 아버지도 또 시아버님도 나가 있는데 돌아가셔서 왔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형부랑 시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얽힌 사연. 나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현찰이 최고야.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생전 봉투에 딱 넣어줘. 안 해봤던 봉투로 줘도 안 받을 것 같아서 잘 봤던데 한 우리 장 보냈어. 아들은. 한 장. 현찰은 자연. 100만 원? 아이, 잘했네. 처음으로 한번 보내봤어. 저 통이 그러니까 크시다. 마음이- 100만 원. 아니야, 내가 그리 본 거 처음이라니까. 내 마음이 그때 지금 며느님도 100만 원 내가 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생일 때 아니고 용돈을 한 번도 안 줬어. 한번 줘보고 싶어서 줬고 그리고 이제 생일도 돌아오거나 뭔가 큰일 있으면 한 번씩 내가 나가답지 않게 한번 큰 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주머니 생일 넣어놓으면- 다가온다. 주머니 넣어놓고 있으면 뭐해? 이제 14일. 어차피 친구들한테 줄 네. 돈인데 주머니 넣어놓고 있으면 뭐내 기분 좋게 지금 있을 때 아니, 내가 있을 때 줘야 잘하셨-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잘하셨네. 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뭔가 죽을 때가 됐나? 어, 근데 뭔지 모르게 그리운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 가슴이 막 미어지게 아플 때가 많아요. 또 친구 하나 췌장암 걸려갖고 지금 내일 모레 제 친구도 췌장암이에요. 걸려고 하겠지. 말기. 왜 저 옆에서 자꾸만 그러는지. 그렇잖아도 저 동생이랑 언니랑 보내고 나서 마음이 자꾸만 진정이 안 되고 가끔씩 내가 뭘 좀 잘해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그리고 자꾸 가슴이 아픈데 막 자꾸만 마음이 이상해지네. 그래서 내가 그리움을 잡은 거예요. 잘 잡으셨어요. 기쁘고 좋은 일은 나에게 주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일이 아니려니 하고 바라고 살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되도록 미리 대처해가며 이겨내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우울한 얘기만 해가지고 건강하세요. 비가 오거든요. 깔깔깔 하지 말고.